처음 이 집이 경매에 나왔을 때 가격은 무려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계속 유찰되더니 지금은 대지 300평에 넓고 커다란 창고, 그리고 상태 좋은 주택까지 전부 포함해서 4천만 원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둘러봤을 때 폐가처럼 완전히 버려진 곳도 아니었고, 오히려 바로 살아도 될 만큼 관리 상태가 꽤 좋아 보이는 주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죠? 집도 괜찮고 땅도 넓고 가격도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왜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이 집이 정말 횡재인지 아니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숨어 있는지, 도로 상태부터 건물 상태, 그리고 권리 관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가격이 정말 횡재인지 쪽박인지 영상 보시면서 댓글창에 의견도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럼 먼저 이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왕복 2차로 포장도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 구간부터 일반적인 농촌마을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주변이 시끄럽거나 복잡한 곳은 아니었고 조용하고 고즈넉한 느낌이 꽤 좋았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몇 가구 정도가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요.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두세 바퀴 정도 둘러본 결과 도로폭은 대부분 3m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라 일반 승용차로 출입하는 데에는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입구 쪽에 도착합니다. 그럼 먼저 드론으로 전체적인 토지 현황과 건물 배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대지는 이렇게 생겼고 면적은 995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300.9평입니다. 보시면 대지 모양이 생각보다 반듯하게 잘 잡혀 있고 그 위로 25.8평의 주택 한 동, 그리고 뒤쪽으로는 꽤 큰 규모의 창고까지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시멘트로 포장된 넓은 마당이 있고 주택과 창고, 마당 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는 길이 아까 차량으로 들어왔던 진입로입니다. 도로폭은 구간에 따라 3m에서 넓은 곳은 5m 정도라 차량으로 출입할 때 큰 불편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국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도로 분쟁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주변은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아래쪽 주택보다 한 단 정도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입로 경사가 심하거나 차량 출입이 불편한 구조는 아니었고 실제로 거주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래쪽보다 지대가 높아지는 구간은 석축으로 마감되어 있거나 시멘트 포장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봤을 때 배수도 비교적 잘 잡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상당히 넓은 면적의 창고와 가축가 보입니다. 왼쪽에는 저온저 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일반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빈집으로 비워진 지는 몇 개월 정도 지났다 전해 들었는데 안쪽에 짐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대부분의 물건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 폐기물 처리 부담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창고를 지나서 마당과 주택 외관 상태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00평이라는 넓은 면적으로 이루어진 곳답게 마당은 아주 넓었습니다. 물론 아까 드론으로 볼 때는 하모니카처럼 길쭉하게 생긴 편이라 마당의 폭이 좁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그리 좁다고 볼 수는 없었고 아래쪽 토지와 고저차가 발생하는 곳으로는 보강토로 마감 공사가 잘 되어 있어 지대는 한층 더 높아지지만 불안정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내려오면 바로 앞으로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주택 앞으로 도착합니다. 건물 현황을 살펴봤을 때 밝은 색상의 외장재로 이루어져 있어 확실히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지상고를 최소 50cm는 높여서 건축해 두었기에 지열과 습기에 대한 걱정이 없음은 물론 높아지는 현관 쪽으로 데크까지 설치되어 있어 다소 밋밋할 수 있는 주택에 포인트를 더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은 25.8평으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면적이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샌드위치 판넬 지붕 위 아스팔트 싱글, 사용 승인일은 2010년 7월 28일로 건축된 지 16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이지만 2011년에 구매했던 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취득해도 좋고
여기서 한 번 정도 추가 유찰되길 기다렸다 매입하는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주택의 외벽은 밝은 색상의 사이딩 판넬과 샤시 창호를 사용했는데 여기가 엄청 추운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곳보다 지대가 높고 우풍이 쉽게 들 수밖에 없는 위치라 낙찰받고 살아봤을 때 집안이 춥게 느껴진다면 샤시는 이중창으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면 제시외 건물로 지정된 창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창고의 상태도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었고 우리 집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굳이 마당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창고 내부에 폐기물을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 살펴보니 내부는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고 집 뒤편으로 나지막한 산과 가깝게 접하고 있으나 산사태가 일어날 만큼 불안정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셨던 것처럼 아래편에서부터 점차 높아지는 곳이라 여기 펜스가 설치된 곳으로는 막힘없이 트여있는 조망을 감상할 수 있으니 저렴하게만 사놓는다면 사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돌아와서 다시 현관 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측면에 설치된 아궁이도 보이는데 여기가 우리 집 난방을 담당해준다기보다는 그냥 다용도 목적으로 설치하신 듯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볼만한 내용은 거의 다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추가 내용 몇 가지를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실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 총 현금 혜택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했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지 경계입니다. 전면에서 볼 때랑 완전 위에서 볼 때 느낌이 조금 다르지만 면적은 300.9평으로 모두 동일하며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취증 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하거나 판매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를 강조해 살펴보면 여기까지는 모두 시멘 포장이 되어 있어 시멘트를 뚫고 자라난 잡풀만 정리해주면 아주 깔끔하고 귀찮음 없이 마당을 활용할 수 있고 여기 안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텃밭의 경우 바로 앞집 토지의 일부를 차지하지만 여기는 고저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곳이라 사실상 앞집에서 이 땅을 이용하는 건 불가하기에 그냥 지금 현황처럼 활용하시면 되는데 혹여나 건물을 지어놓으면 괜히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냥 텃밭으로만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지금 표시되는 곳이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에 해당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본 주택의 방위는 남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조량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지금은 거실 전면에 설치된 가축 때문에 다소 어둡고 답답한 느낌이었고 우리 집 뒤편에 산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곳보다 그늘이 조금 더 많이 생기기도 하니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이런 현황도 상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수도시설의 경우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에 대한 문제가 없고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며 현관 안쪽으로 아궁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안쪽에 설치된 가축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1.8평, 니움번은 여기 설치된 창고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3.6평, 디귿번은 주택 전면에 설치된 가축,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18.1평, 마지막 리을번은 마당 쪽에 설치된 창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30.2평입니다. 마지막 창고 또한 상태가 너무나 좋은데 여기 저온저 장고는 따로 언급이 없어 살펴본 결과 토지와 결속되어 있지 않아 철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낙찰받고 나서 소유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입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주변으론 의성, 군위, 구미, 상주 등이 위치합니다. 해당 물건은 행정구역상 의성군에 속하지만 상주시청이나 의성군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비슷하기에 어디로든 이동하기 좋다고 보면 되고, 여기 보이는 고속도로까지도 자차로 20분, 상주 영천 고속도로까진 30분 정도가 소요되기에 고속도로까지 접근성도 준수하다 볼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의 경우 우리 집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면사무소까지는 10분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안개면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5분이면 충분하기에 편의시설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을 확인해보면 경지정리된 농경지와 단독주택, 농가주택들이 주를 이루는 순수 농촌지대고요. 농촌마을답게 축사도 제법 많은 편이라 여기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나기도 했으나 시골 마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여기 왕복 2차로의 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여기서부터 대략 1.2km를 더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는 도로폭도 그리 좁지 않고 도로 상태도 좋아 찾아오시는 길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스 정류장도 하나 보이는데 농촌마을답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니 사실상 자차는 필수입니다. 우리 집이 위치한 마을의 경우 규모는 일반적이지만 확실히 빈집도 제법 많은 곳이었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시는 손님 없이 아주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다만 발전기금은 전혀 없고 해당 물건에 관한 내용도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물건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별반 차이가 없고 지적도를 통해 살펴봐도 대지 경계 내에 모든 건물이 건축되어 있음은 물론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기에 도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10168, 소재지는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억 2,900만 원에 평가됐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폭락해버려 지금은 4,4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인 점을 알 수 있고, 한 필지의 대지는 5,2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800만 원으로 평당 6만 원 수준인데, 주변 시세를 살펴본 결과 농지는 7만 원에서 11만 원, 대지는 11만 원에서 16만 원 수준이라 지금은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합산 가격은 7,6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2,600만 원으로 평당 32만 원입니다. 2011년 10월 달에 5천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지만 지금은 4,400만 원으로 15년 전 가격보다 싸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분명 아쉬운 점도 포함되어 있어 급한 게 없다면 한 번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 몽땅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에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는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동일하며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전부를 이용 중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빈집으로 남겨져 있었고 주인이 이사 나간 지는 몇 개월 됐다고 하며 주인 아닌 다른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하기에 임차인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면 2017년 7월 2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땅도 넓고 건물 상태도 준수하지만 주변 환경이 확실히 아쉽게 느껴졌고, 연식도 이제 곧 20년을 바라보는 건물이라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했을 때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 기타 부대 비용까지 확실히 계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좋고 재밌는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